손흥민 선수에게 벌어진 충격적인 인종차별 사건에 일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엇보다 평소 친하지 않더라도 같은 아시아인이 차별받은 것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흥민의 팀 동료 벤탄쿠르는 자국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 자국의 MC가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라는 요청을 하자 벤탄쿠르는 태연하게 손흥민 사촌의 유니폼을 가져다줘도 모를 것이다.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은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라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영국 현지를 비롯하여 한국 및 아시아 국가에 퍼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미에서는 장난기 많은 발언이라고 하지만 아시아인의 입장에선 충분히 인종차별로 들릴만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선수도 아닌 팀의 주장에게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기다 우연의 일치일지는 몰라도 우루과이의 다른 선수인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 역시 이전에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는데요. 2017년에 대한민국에서 열린 피파 U20 월드컵에서 포르투갈과의 8강전에서 골을 넣은 다음 검지로 눈을 양쪽으로 찢는 세레머니를 했기 때문이죠. 이 세레머니는 눈이 작은 동양인을 비하하는 제스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유럽과 남미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빈번한데요. 둘 다 무지에서 오는 차별이라고 하더라도 차별행위라고 교육받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유럽이야 백인 우월주의가 있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남미나 아프리카에서의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황당한 건 이 두 지역 역시 지금까지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전에 스페인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의 우측 풀백단이 알베스에게 어떤 관중이 바나나를 던지며 알베스를 원숭이로 모욕했었습니다. 이때 알베스는 오히려 바나나를 손으로 주운 뒤 한 입 빼어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경기가 끝나고 알베스는 스페인에서는 일상적으로 겪는 일이다. 쉽게 바뀔 일이 아니다 라고 한탄했습니다. 이외에도 레알 마드리드의 비니시우스한테도 엄청난 인종차별을 했는데요. 비니시우스는 무려 16건에 달하는 엄청난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라리가와 구단은 결국 징역 8개월을 선고했죠. 얼마나 인종차별이 심했으면 당시 비니시우스는 축구하기 싫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남미 선수에게 가하는 인종차별은 끊이지 않는데 누구보다 인종차별에 대해 민감할 것 같은 남미 선수들의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은 정말이지 내로남불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번 손흥민의 인종차별에 대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닌 많은 아시아인이 분노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 축구팬들은 마치 자신의 선수가 인종차별을 당한 것과 같이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일본 축구팬들이 분노한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같은 아시아인이자 아시아의 레전드인 손흥민이 차별당한 것도 화가 나는 데다 일본 축구 선수들 역시 인종차별을 수없이 당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에이스인 쿠보 다케우사의 인종차별 사건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게도 쿠보는 같은 팀의 코치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했습니다. 이 코치는 후반전에 몸을 풀고 있는 쿠보를 호출하면서 동시에 손가락으로 눈을 찢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라리가 사무국가 쿠보의 소속팀 마요르카의 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코치를 두둔하며 인종차별 행위가 아니라 선수를 부르는 행동이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다. 결국 축구팬들이 분노하자 그제서야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손흥민 선수의 인종차별 사건 역시 구단에서 대하는 태도는 쿠보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벤탄쿠르가 알맹이 없는 사과를 한 가운데 토트넘 구단 역시 마요르카와 동일하게 FAD로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뒤늦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국의 에이스와 거의 유사하게 손흥민 선수가 인종차별을 당한 것을 보고 일본 축구팬들은 분노에 가득 찬 반응들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 자신들이 해외에서 겪었던 경험들까지 풀어내며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가끔 외국인들 얼굴이 구분이 안 되고 벤탄쿠르도 인종차별의 의도가 있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지금과 같은 예민한 시대에는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까. 남미는 모르겠지만 유럽 등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이 여전해. 독일에서는 차별을 받은 기억이 없어. 공공장소에서는 예의가 바르고 독일어를 좀 못해도 영어로 이야기해도 괜찮다고 말해줬어. 오히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인종차별을 많이 겪었어. 스페인어를 어눌하게 말하면 바로 나한테 너 중국인이지 라고 이야기했어. 나는 분명히 일본인이라고 말했는데 말이야. 2번 다시 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도시가 개똥투성이야. 엄청 더러워. 손흥민도 난처하게 되었네. 개인적인 친분으로 넘어간다 치더라도 인종차별로 파악되고 있는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테니까. 만약 대응을 안 하게 된다면 누군가는 또 손흥민은 왜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라는 불합리한 비판이 계속될 것 같아. 기분이 뭔가 이상하군. 이전에 유럽에서 한국계나 중국계가 차별받을 때 일부 일본인들이 이 녀석들이야 차별받아도 어쩔 수 없지 라는 한심한 논조를 펼치고 있었지. 지금 차별받고 있는 건 우리 일본인을 포함한 아시아계라고 이제 이해가 됐냐? 부탁이니 명예 백인인 척 하고 다니지 말아줘. 한국인은 생긴 게 모두 똑같다라고 하는 벤탄쿠르가
과연 일본인에는 달랐을까? 아마 똑같은 인종차별을 일삼았을 거라고 본다. 만약 쿠보와 같은 일본인 선수가 팀 동료였으면 쿠보에게 일본인은 외형이 모두 같다라고 말했겠지. 그럼에도 여기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는커녕 한국인은 인종차별 당해도 싸다고 하는 네티즌들한테 구역질이 난다. 물론 구단주가 아시아계인 것도 있겠지만 레스터에서 제이미 바디는 당시 오카자키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도 자신의 실수를 오카자키에게 즉각 사과했고 레스터 역시 엄중하게 주의를 줬지. 벤탄쿠르의 경우는 심지어 손흥민을 지목하고 이야기했으니 지금과 같은 태도로 사과하는 건 당연히 분노의 불을 지피는 일이야. 아마 클럽에서 공식적으로 무언가 조치를 할 것 같아. 유럽은 아직도 백인 지상주의지. 백인이 첫 번째 순서라던가 차별 발언이 거의 일상적인 회화에서 묻어나와 혼잡한 레스토랑이나 술집을 가게 되면 아시아인이나 흑인은 줄을 서고 있고 백인을 먼저 입점시키는 경우도 꽤 봤어. 아직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다고. 이건 정말 뿌리 깊은 문제로서 유럽인들은 이것을 진심으로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일상 교육에서부터 이런 차별적인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이들은 이런 행동을 차별적이라고 생각조차 안 하고 있지. 유럽 사회의 정신적인 교육과 그로 인한 진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래 외국인의 사과 없이 농담이잖아 라는 느낌으로 용서된다.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너무 싫다. 백인 역시 앵글로색슨, 라틴, 슬라브계는 어찌어찌 구분돼도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인을 구별하라고 하면 똑같이 어려울 것 같은데 동아시아가 비록 비슷한 얼굴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입으로 내는 건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닐까. 사실 나도 미국인과 영국인의 차이는 잘 모르고 한중일이야 우리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정도인 건 알겠어. 그렇지만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인종차별의 근본적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지. 우리 동양인은 눈을 찝은 포즈라던가 인종적으로 가장 바보로 취급받는다고 생각한다. 흑인이나 라티노조차 동양인을 재료 삼아 놀린다. 동양인이 체격적으로 크지 않고 마초인 이미지도 없고 대부분 안경 쓰고 공부하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것 같다. 거기다가 동양인은 차별당하고도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그럴 것이다. 유럽이나 남미는 농담으로 써도 차별이 너무 심하다. 남미에 갔었던 사람들은 모두 알겠지만 아시아인은 모두 중국인 취급할 정도로 지식이 없는 놈들이 많단 말이야. 남미는 놀라운 건 그런 장난을 치고 사이가 좋아지는 문화라고 하니 어느 남미 국가나 크게 다르진 않을 거야. 남미는 교육적인 수준이나 일반적인 교양이 낮은데 그런 녀석이 우연히 프로스포츠로 대성해버리면 자신이 하고 있는 농담이 차별이라고 하는 인식도 없으니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바로 인종차별을 하는구나. 악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이랬을 거야. 우루과이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도 심하다고 했고 손흥민이 피해받는 게 그저 안타깝다. 남미는 특히 아시아인 차별이 심해 흑인이 백인에게 차별되고 있는 것에 대해 화를 내지만 정작 흑인들이 아시아인을 차별하는 것은 무시된다고. 프로그램의 흐름은 모르겠지만 손흥민의 유니폼을 받고 싶다고 말해달라는 식이었겠지. 뭐 차별과 별개로 손흥민의 이적은 없겠지만 말이야. 차별의 피해자가 한국인이라고 오히려 차별을 옹호하는 게 참 한심하다. 영국 언론조차 1년 전에 소니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하고 3년간 축구 관람 금지와 사회봉사 활동 조치를 받았다. 손흥민이 당한 행위의 대상이 미토마나 쿠보가 되어도 괜찮을까? 이러니까 아시아인이 차별되어도 대응이 안 되는 거야. 벤탄쿠르의 행동이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도 경고받는 행동이라는 걸 너네가 알까? 한국의 반응에 대해 이렇게까지 함께 분노해준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일본의 분노는 진심이었는데요. 물론 일부 한국과 손흥민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손흥민의 인종차별에 진심으로 격분하였고 정말 오랜만에 한국과 일본이 대통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이는 쿠보 외에도 이전에 같은 팀 동료로부터 인종차별을 당한 오카자키라던가 일본 축구대표팀 전체가 이란 축구팬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는 등 인종차별로 인한 좋지 못한 기억들을 일본 축구팬들은 너무나도 많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손흥민 선수는 얼마 전 자신의 SNS 채널을 통하여 벤탄쿠르와 이야기를 잘했고 나에게 사과를 했다. 공격적인 의도가 아니었고 우리는 형제다라며 주장으로서 팀 동료를 오히려 감싸주는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품이 돋보인 건 과거 독일에 있을 때 인종차별을 많이 겪고도 팀 동료를 용서해준 것인데요. 과거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어렸을 때 독일에서 상상하지도 못한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다라며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인종이 뭔지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그저 축구를 할 뿐이고 인종차별을 당했다면 함께 싸워 이겨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디 전 세계에서 더 이상 인종차별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찰진TV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